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홍보대사 세비몰이 27기 김채연입니다. 오늘은 24학번 새내기들을 위한 입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 보았는데요. 우리 대학교 입학을 총괄하시는 입학처장님 만나 뵙겠습니다. 입학처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입학처장을 맡고 있는 국제통상학과의 이정환 교수입니다. 저는 명지대학교 온 거는 2013년부터 왔습니다. 지금 올해로 이제 만 10년 차가 되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기획 관련 일을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기획을 했고, 원래 전공은 공학도 하기도 했고, 이제 석사 박사는 이제 경영학을 해서 주로 이제 교과목은 국제 경영이랑 경영 전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명지대학교에 최근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떤 좋은 소식들이 있나요? 네, 최근에 명지대학교가 언론에 많이 이슈가 됐었죠. 그죠? 크게 보면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미래 산업 인력을 양성하려고 이제 첨단 인력 중심의 인력 양성 사업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반도체 특성화 대학으로 이제 선정이 됐죠. 수도권에서 선정된 대학이 서울대, 성균관대, 명지대입니다. 그리고 물론 명지대는 이제 지방이랑 호스대랑 협력하긴 했지만 연간 70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0억 원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웃으면서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서울대, 성균관대, 명지대다. 그 정도로 이제 이름이 알려진 정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물론 입학처 이야기긴 하지만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이 저희가 제일 잘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입학처 자랑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요. 어쨌든 저희가 13년인가요? 계속 선정이 됐고 원래 우수 대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발표가 됐었고 그 정도로 명지대학교가 어떤 고교 교육이라는 의미는 이제 대학이랑 고등학교 협력해서 잘 지도하고 좋은 인력을 뽑고 있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제 인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명지대학교가 통합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나중에 뒤에서 다시 좀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2022년 12월에 저희가 12월 말에 명지전문대와 명지대학교와의 통합안을 교육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 검토 중에 있으며 늦어도 2025에는 통합 명지대가 출범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학교가 되는 거죠. 뒤에서 다시 좀 더 얘기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좋은 사업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또 이슈는 잼버리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모든 대학이나 공공기관에서 이제 숙소를 제공하면서 저희가 명지대학교가 1,500명 가까이 기숙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5번째 이내에 이제 숙소를 많이 제공한 학교가 돼서 언론에서 많이 노출됐고, 바꿔 말하면 명지대학교는 사회나 어떤 정부의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면서 어떤 중심대학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지대학교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명지대학교는 1948년에 개교했습니다. 올해로 75주년이 됩니다. 많은 학교들이 전통 있는 학교들이 많지만 명지대학교도 이제 70년 이상이 되는 어떤 유구한 역사를 가진 훌륭한 학교라고 할 수 있죠. 많은 경우는 저희가 명지대학교를 이제 서울에 있다 또는 용인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이온화 캠퍼스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인문 캠퍼스, 용인에는 자연 캠퍼스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전통적으로 인문 캠퍼스는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 경영대학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자연 캠퍼스는 이제 이과대학, 예술체육대학, 건축대학, 공과대학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특이한 것은 인문 쪽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융합 이슈가 되면서 이제 인문 자연이 좀 이제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CT 융합대학이라 해서 서울에 이제 별도 공학 관련 단과대학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 이제 학년 인구 줄면서 정부에서 많이 육성하는 재직자 또는 성인학습자 관련 단과대학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학교 자랑은 안 했지만 명지대학교 가장 잘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성인학습자 재교육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래융합대학이라 해서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명지대학교 캠퍼스는 이제 통합 명지대가 되면 다시 재편을 할 건데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에 통합명지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명지대학교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선 통합명지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명지대학교가 모집 정원이 2,527명입니다. 근데 통합명지대면 혹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추정해 보세요.
3,000명? 아, 그래? 아니면 저희가 통합 명지대라면 정원 내만 3,833명입니다. 아, 정원 내만.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정원을 말할 때는 정원 내라고만 이야기하고 이제 정원 외에도 보통 10에서 15% 정도 뽑거든요. 이것까지 뽑으면 저희가 통합 명지대는 4,200에서 4,300명 정도 뽑을 것 같아요. 저희가 수도권의 몇 위권, 사립대학 중에 몇 위권 정도 예상되는지 아세요, 혹시? 저희 6번째 규모의 대학입니다. 이제 명지대학교는 여러분 생각하시는 이제 대규모 대학 상위 몇 개 빼놓고는 이제는 최고의 어떤 규모의 대학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지금 규모만 말했는데요. 저희가 뭐 규모만 말하면 단순 통합이라 그럼 너걸 명지대는 명지 전문대 없애고 정원만 가지고 가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도 아닙니다. 크게 보면 저희가 명지대학교하고 명지전문대 뭐 명지대 학생은 잘 아실 겁니다. 명지전문대가 바로 1km 옆도 안 되는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 캠퍼스를 없애는 게 아니라 여기를 제2의 인문 캠퍼스로 만드는 겁니다. AI 소프트웨어 대학으로 저희가 재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인에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공학으로 특성화시키는 전략을 짜고 있어요. 완전히 이제 단순하게 물리적 통합해서 정원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 통합을 통해서 저희는 미래 산업 수요라든가 사회 변화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학과 또는 학부를 재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우리 현재 다니는 학생들은 기존 학과에서 졸업을 하겠지만 미래의 어떤 명지대 후배들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된 통합 명지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명지대학교의 인재상은 무엇인가요? 명지대학교의 인재상. 저도 개인적으로 참 명지대학교, 명지란 단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명지란 단어 말고 다른 대학 이름을 만든다면 만들 수 있을까? 라고 그 정도로 이 이름은 진짜 브랜드 네임으로서 고유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는 인재상을 말할 때 명지인, 즉 명지대학교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명지인을 말할 때 저는 이제 인재상을 말할 때 이제 지를 먼저 설명을 하는데 지 의미를 보시면 바로 안다. 우리가 깨닫는다 의미거든요. 지식을. 그래서 주로 이제 보시면 자기주도 역량이라든가 창의적인 역량을 키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많은 지식을 깨닫고 키우고 나서 그 다음 명 의미는 뭡니까? 세상을 밝혀야 되겠죠. 내가 아는 걸 가지고 이기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밝고 활용한다는 의미로서 저희가 주로 이제 실용적인 학문이나 융합 학문 중심으로 이제 키우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본인들이 여러 가지 비교과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걸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죠, 인재성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일종의 기독교적 설립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의 의미가 뭡니까? 사랑으로 이제 배려, 오브럼 이런 개념의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알고 세상을 밝히면서 많이 알고 세상을 밝히지만 이를 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참 사랑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게끔 공동체에 활용하는 인재로 키우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비교과 과정이나 봉사나 이런 과정들이 좀 많은 편이죠. 다른 학교에 비해서요. 네. 2024학년도 명지대학교 전형에 대한 간단한 안내와 함께 변화되는 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전형 관련해서 입학처장의 주요 업무인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4학년도는 총 모집 인원이 2,903명입니다. 이 중에서 수시 모집이 1,967명을 모집합니다. 약 70% 미만을 수시에서 모집하고요. 나머지 인원 30% 정도 내외를 정시에서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전형은 크게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실기 실적 위주 전형, 수능 위주 전형으로 나누고요. 명지대학교에서 가장 큰 특징 또는 장점일 수도 있겠죠. 저희가 수시 모집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수시 모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논술 전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에 충실한 친구들은 수시에 부담 없이 지원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은 교과 성적과 교과 면접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 위주 전형은 다 똑같이 서류형과 면접형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의 차이점은 저희는 이제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에서 저희가 교과 성적 전형과 교과 면접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다. 비슷한 비율로. 보통은 한 가지 전형만 유지하는데 저희는 서류형과 성적형과
면접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24에서 수시 모집 전형에서 가장 큰 변화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법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 2023학년도까지는 반영 교과별로 상위 등급 각 4과목의 성적과 진로 선택 과목 2과목을 반영했습니다. 근데 2024 학년도부터는 반영 교과물 전 과목, 일반적으로 이때 전 과목 성적이라 하면 어떤 등급 산출 과목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을 포함해서 성취도 산출 전 과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반영 교과별 상위 등급 4과목 반영했을 때랑 전 과목 반영했을 때 성적 차이가 0.3에서 0.5 정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지원하실 분들은 공개된 정보뿐만 아니라 전 과목 환산을 활용하셔서 지원하셔야지만 착오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원래부터 대입 공정성이 상당히 대입 제도 공정성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 이외 활동이 다수 미기재 또는 미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교의 전국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평가가 이제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및 전략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이제 명지인이라고 인재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명지대학교 교육 목표이자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고요. 저희 뽑을 때는 이제 선발 인재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명지대학교는 도대체 어떤 인재를 뽑을 거냐라고 보시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에 이제 학업에 충실하고 결국은 지원한 학과에서 관심과 열정이 있는 친구를 뽑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만, 고등학교 성적이 좋은 친구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내면에 있는 관심과 열정을 같이 보는 겁니다. 학교 생활을 또 충실하지만 어떤 미래 앞으로 어떤 학과에 대해서 관심과 열정이 있는 친구를 뽑겠다. 당연히 이제 성실한 친구가 되겠죠. 그런 친구를 저희가 선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 공부 잘하는 친구 또는 관심과 열정만 말씀했는데 그런 명지대가 다양한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많은 전형에 나는 어떤 유형에 맞을까?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요.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지원 전략을 말씀드리면 저희 전형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시 속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은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 학생부 종합 명지 인재 면접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명제 인재 서류 전형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교과 성적하고 결국은 열정과 관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친구의 잠재 역량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활동을 바탕으로 결국은 갑자기 뭐 역량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다양한 활동을 살펴보면 이 친구가 이 분야에 역량이 있다 없겠다 저희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적과 역량에 따라서 이제 지원 전략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지원해라라고 이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은 기본 학업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 면접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학생들은 이쪽 전형에 지원해라. 인터뷰하시는 친구도 이 전형에 오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자기 의사를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생각되면 학생부 교과 면접에 지원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의 명지 인재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 교육을 통해서 학업 역량과 전공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 명지 인재 면접 전형은 학업 역량은 다소 부족하다. 다소 부족하다는 의미는 고등학교까지 이제 성적이 결과론적으로 고등학교 성적이 살짝 낮지만 말씀드린 역량이 부족하다는 표현인데 좀 그 표현이 이상하지만요. 결과론적으로 나타난 고등학교 성적은 조금 낮지만 어떤 잠재 역량을 가지고 학생부 종합에 서술된 것보다 나는 면접에서 정말 표출할 수 있다. 라면 충분히 면접 와라는 거죠. 네, 명지대는 입시 관련 정보 제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명지대학교를 많이 접해보신 분들 계시지만 크게 보면 학생, 학부모, 교사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직접 명지대학교 정보를 알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교사를 통해서 우리 인터뷰 하시는 분도
대학교 때 어떻게 명지대학교를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에? 저는 워낙 이제 대학에 관심이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아, 그래요? 그렇군요. 이렇게 처음부터 명지대를 잘 알고 계신 학생들 되지만 우리나라 대학들이 뭐 아시겠지만 4년대만 해도 200개 미만, 점대까지 합치면 약 340~50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지역 또는 자기 관심 있는 학교 수십 개 외에는 알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명지대학교도 이제 많이 알리려 노력하는데 학생들하고 직접 접촉하는 방법이 결국은 저희가 많이 하는 게 모의 면접이라든가 또한 전공 체험, 전공 캠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 학생들이 뭐 처음부터 나는 뭐 영어 영문학과 가겠다, 나는 경영학과 가겠다, 나는 건축학과 가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만 사실은 일부 과 외에 언론에 노출된 과에는 나머지는 사실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지대학교는 이제 예를 들면 전공 체험이라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학과라든가 청직과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가 명지대 하만에 독특한 과가 있으면 교수분 또는 학생들을 가지고 실제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체험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모의 면접은 이제 실제로 그 과에 도움을 주는 거죠. 학생들한테. 우리는 면접 전형이 되게 중요시하니까요. 하고 있고 전공 캠프는 저희가 명지대학교와 유니크한 건데 건축 캠프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합숙을 합니다. 그리고 AI 캠프 같은 경우 여름에 이틀 동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영 캠프 같은 경우는 겨울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지대학교뿐만 아니라 자기 전공에 관심 있는 학생들 누구나 환영합니다. 우리 명지대학교 와서 경험해 보시고 명지대학교 오셔도 당연히 좋고 더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전공에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게 명지대학교를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 저희가 지도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교사 대상, 교사 컨퍼런스하고 교사 연수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사 컨퍼런스 의미는 주로 이제 모의 평가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우리가 입학 사정관 선생님들이 이제 입시 시즌이 되면 학생부 종합 평가를 하는데 엄청 고생합니다. 교사 대상, 교사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 종합을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우리가 직접 이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교사 선생님들은 이 학생이 정말 이렇게 잘해서 이런 단어를 적어놨는데 대학에서 그걸 캐치를 못하거나 그렇게 적으면 또한 오해를 하는 경우가 가끔 단어들이 있거든요. 물론 단어를 정확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 때문에 대학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라고 하는 거고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대학의 관점에서 평가자 관점에서 한번 서류를 보면서 모의 평가를 해봅니다. 대학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점수화 시키는구나, 계량화 시키는구나 라고 연습을 하면서 이제 교사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하시고 나서 당연히 뭐 돌아가셔서 학생부를 수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 학생들 지도할 때 학생부한테 이제 퀄리티가 높아지겠죠. 충분히. 그런 의도로 교사 지도를 위한 교사 컨퍼런스하고 교사 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 대상은 저희가 주로 이제 MJ 포럼이라든가 대입 공감을 이용하고 있어요. 저희 학부모 대상은 주로 명지대학교의 수시라든가 정시 바로 직전에는 수시 지원 전략이라든가 정시 지원 전략을 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외부 특강 교사분들 모시고 학부모를 위해서 어떤 걸 장기적으로 진로를 계획하든가 자녀들을 지도하라 해서 우리 그런 부분을 이제 안내하고 또한 명지대학교도 어떤 지원 전략에 대해서도 안내하면서 주로 학부모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뭐 세부 내용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뭐 저희가 학생, 학부모, 교사에 대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명지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누구든 편하게 전화하시면 저희 직원들이 친절히 응대하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의 차별화된 교육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지대학교의 차별화된 교육 제도 말하면 저희가 바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유연한 학사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산업 수요에 맞게 인력을 재배치해야 된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전부터 벌써 유연한 학사제를 운영하면서 복수 전공, 부전공, 연계 전공이라든가 전과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일종의 저희가 보시면 복수 전공부터 말씀드리면 보통은 복수 전공은 이제 36에서 45학점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학 인정이라든가 공학 인정 같은 경우는 45학점까지 이제 좀 더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일부 보통의 과들은 36학점
들으면 2개의 전공을 인정받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신설한 게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란 교육과정, 모듈형 교육과정을 최근에 신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6학점을 들으려면 또는 45학점을 들으려면 1년 또는 6개월을 더 다니는 학교를 더 다녀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학생들한테 너무 부담이 되고 또한 산업 수요에 맞게 다른 분야를 알고 싶다 이런 학생들의 어떤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디그리를 만들었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12에서 15학점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 내외의 정도만 그 관련 분야를 들으면 그 분야에서 어떤 학교 자체의 인정이지만 단기 교육 과정으로서 인정서를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크게 마이크로 디그리는 대개 이제 여러 가지 전공 마이크로 디그리도 있고요. 연계 융합 마이크로 디그리도 있고 직무 중심 마이크로 디그리도 있습니다. 현재 많이 생기고 있으면 향후 사회 변화가 있으면 저희가 마이크로 디그리 많이 신설하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어떤 다 분야 또는 깊이 있는 전공 분야를 공부하게끔 저희는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과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전과가 모든 학생이 100% 전과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상당히 타 학교에 비해서 전과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극단적으로 용인 캠퍼스에서 입학한 경우에서 자연 캠퍼스로 입학했다가 나는 인문 관련 분야를 공부하고 싶다 이러면 서울 캠퍼스로 전과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일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심하진 않다. 그래서 명지대학교 선택하셔서 내가 이 학문 분야가 조금 안 맞다 또는 다른 분야에 관심 있다 싶으면 전과를 충분히 하는 걸 많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연계전공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계전공은 명지대학교는 총 15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보시면 응용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세스 자동화 경영 이와 같이 최근에 핫한 데이터 중심이라든가 자동화 프로세서 이런 게 돼 있고요. 또한 저희가 추가적으로 있는 게 반도체 장비공학이 있습니다. 대학 생활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혹시 뭐 인터뷰 하시는 분은 어떤 활동에 주로 참가하세요? 저는 일단 지금 학교 홍보대사인 세빅머리에 속해 있고 네네. 네, 그리고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도 카톡이 자주 오더라고요.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듣긴 했는데 최근에 그 이미지 특강 네, 그것도 그렇군요. 네, 들으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원 프로그램에 말씀하신 대로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도 많고 일부는 많이 못 알려서 참여 못하는 학생들 있지만 지금은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글로벌 지원이라 해서 많은 대학들이 이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명지대학교도 전 세계 51개국 449개 기관하고 협력을 맺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면 어느 나라든 어느 학교든 충분히 갈 수 있다 이거죠. 대학 와서 한 번쯤 다 고민하지 않습니까? 나는 해외 가서 공부해봐야지. 그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경쟁률이 높아서 공부 진짜 잘하는 극소수 일부 학생들만 원하는 지역 또는 원하는 대학 가고 나머지 대학은 아무도 인기 없는 지역으로 공부하러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학생이 다 갈 수는 없지만 그럼 이제는 학생들의 수요가 있는 지역은 저희가 본부 차원에서 협력이라든 걸 적극적으로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원하시면 웬만한 지역은 국제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씩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건 학기 과정이고 비학기 과정으로 저희가 뭐 해외 봉사라든가 해외 문화 탐방 이런 것들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국제 교육 교류 프로그램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이 말씀하셨지만 명지대학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상당히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학년한테는 자기 분석을 시키고 2학년 때 역량 개발, 3학년은 직무 선택, 4학년은 실전 취업을 중심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학년에 맞게 또는 학생의 수요에 맞게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고 참여를 요청하는 거죠. 이게 이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국제 교류 프로그램 거의 다 자발적 프로그램인 거죠. 본인이 시간이 맞고 내가 능력을 찾으면 학생들한테 지원하겠다. 과거의 차이점은 과거에는 내가 하고 싶었지만 학교가 지원을 하는 게 몇 개 없었다면 지금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어서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 프로그램 찾는다면 관련 부서에서 연락하면 거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학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명지대학교는 봉사 프로그램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기독교 설립 정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지 사랑 봉사단이라든가 그린 캠퍼스 지킴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네, 학교 내 캠퍼스 시설과 기술적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명지대학교는 인문 캠퍼스와 자연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자연의 다양한 교육관과 생활 시설들이 있죠. 크게 보면 인문에는 저희가 MCC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이제 저희가 자연 캠퍼스는 전체 30만 평이 넘습니다. 크게 보면 자연 쪽에서는 이제 창조예술관이라 있고요. 60주년 채플관, 공학관 등이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반도체 공정진단연구소가 있고요. 이와 같이 이제 다양한 어떤 교육과 연구시설이 있다. 이 문제는 있다고. 또한 학생들 편의시설이 가장 중요한 어떤 생활관 이슈가 있습니다. 생활관은 보시면 인문 캠퍼스는 약 860명이 입소할 수 있고요. 자연 캠퍼스 생활관은 약 1,870명 정도가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이 생활관에 이제 잼버리 학생들이 거의 입소를 한 거죠. 네, 독서관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저희가 인문 캠퍼스는 1,000석 규모의 열람실을 만들었어요. 주로 이제 저희가 최근에 요새 학생들이 보면 그룹 스터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문 캠퍼스 같은 경우는 그룹 스터디 룸이 10개가 넘습니다. 상당히 많은 스터디 룸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한 인문 도서관 같은 경우는 2010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 건축상 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훌륭한 어떤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지대학교 캠퍼스 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구축한 명지대학교 메타버스 가상 캠퍼스를 들어가면 학교를 전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 환경뿐만 아니라 현실과 가상을 아우르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캠퍼스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가상 캠퍼스를 들어가시면 방목 학술 도서관이라든가 실제 캠퍼스 전체를 투어할 수 있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명지대학교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예비 명지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지대학교는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통합명지대라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교직원과 학생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저희 명지대학교와 같이 성장할 예비 명지인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학처장님과 말씀 나눠보았는데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명지대학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